2022년 6월 4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되고요. 1000만원 대변에 자본금.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온단 구입대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온단 구입대금은 원재료 3000만원 현금 이렇게 되니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죠? 직원의 주택 구입자금 1억원 보기 3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되어 있는 거.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하다. 대여했으면 이제 대여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렇게 되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3번이 틀렸습니다. 약소금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그럼 외상매입금 지급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회사 소울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이 먼저 팔린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는 방식으로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 200개, 그 다음에 매출 150개, 그러면 이제 먼저 사온 200개에서 150개 이제 빼게 되면 50개가 남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매입 100개. 그럼 남아있는 거는 200원짜리 50개하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50개하고 300원짜리 100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 20만원이고 3만원이니까 재고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1, 2, 3, 4 보시면 정답은 3번이죠. 무형자산 손상좌소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첫 번째 보기 1번의 개발비는요 무형자산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하고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1번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틀렸죠. 토지와 건설유기인 자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 2번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틀렸죠.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보기 3번 무형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 틀렸습니다. 있죠. 보기 4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월 1일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액면금액 4,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 4,200원에 100주를 취득했어요.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2만원이 발생하였다.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그 다음에 7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이 100주 산 걸 4,300원에 처분했대요. 4,200원에 산 걸 4,300원에 처분했으니까 100원 비싸게 주고 판 거죠. 100주를. 자, 그러면 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 이익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얘는 수수료 비용 2만원이고요. 결국 보면 비용 2만원 발생했고, 예, 수익은 만원이 발생했어요. 결국 이 거래에서는 회사는 이제 손해를 받겠죠. 예. 그래서 만원 손해가 발생돼요. 손해가 발생되면, 예, 이익이 감소되겠죠. 정답은 따라서 옳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예, 찾아보면 됩니다. 예, 쭉 보면 맞고, 예, 맞고, 예.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예, 손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증가한데, 예, 감소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 6번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부채니까 미래에 갚아야 될 거잖아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예. 상환해야 되니까. 예. 보기 3번 당해 의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예. 그 금액이 추정이 돼야죠.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래야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보기 4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 않는다. 우발부채는요, 부채 두 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를 잘 기억하세요. 충당부채는 요건 만족 시에 부채로 인식해요. 근데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소로는 기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기재는 해놔야 된다 이거죠. 주석으로 참고사항으로. 7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그렇죠? 보기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기 3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보기 4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본은 뭘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서 그래. 자본은 액면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본금을 액면금으로 표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 시가로 표시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액면금으로 표시하라고 상법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틀리게 됩니다. 자,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래의 가 밑에 봐야 되겠네요. 매출 총익에서 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매출 총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그 매출 총익에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영업 비용 하나 마지막 판관비 있죠. 예,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돼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되겠죠. 예.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 맞고,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맞죠? 상거래 채권은 상품 제품 판매와 관계된 채권이에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거기 못 받게 되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상거래 채권 외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럼 두 개. 정답은 7만원이 되겠죠. 9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개 다 더한 거래요. 이거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이거 3번 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이니까 이 두 개 바뀌었네. 이렇게 두 개 교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 그게 쓴 직접 재료비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예.
쓰다 남은 기초 재료에서 단기에 사온 거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쓰고 남은 거 빼면 사용한 거잖아요. 쓴 것을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용 처리요. 보기 4번도 그럼 틀렸다는 말인데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거 틀렸네.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팔지 못한 제품을 빼야죠. 매출 원가는 팔려 나간 거니까 작년에 팔지 못해서 이월된 거에다가 올해 만든 거 더하고 올해 팔다가 남은 거 빼면 팔려 나간 거잖아요. 이게 더하기 여기 빼기가 여기가 틀렸어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거는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도가 높은 그런 제품 만들 때 계산합니다. 그러한 제품들이 건설, 조선, 항공기계, 주문, 가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잘못된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맞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짓게 한다. 예, 그렇겠죠? 예.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그렇죠. 4번. 얘는 종합이죠, 종합. 개별은 아까 말했어요. 예, 건설. 이 업종은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조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비행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주문을 받아서 뭐 제작하는 가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평균해서 하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작년 건 작년 거대로, 올해 건 올해 거대로 이렇게 각각 하는 거예요. 예, 공식을 써볼게요. 평균법 공식이 완성품 환산량 공식이 단기에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하고 합치니까 작년 거를 안 빼요. 그 다음에 올해 완성이 안 된 수량인데 작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계산한 수량이니까 환산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공식입니다. 네, 별표. 자, 그러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성된 거는 300개래요. 300개. 300개 더하기 긴말이 완성이 안 된 거는 200개래요. 200개. 환산량은 작업의 진척 정도에 맞춰서 계산한 수량이니까 완성도가 필요한데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그러니까 초기에 100% 투입됐대요. 그러면 50% 완성이 안 된 거는 가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재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공 쪽에다가 진척 정도 50%를 하고 재료는 100%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500. 얘는 절반이니까 100이니까 400.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배부 방법은 3개가 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렇죠? 예.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다른 말을 썼어요. 사전에 배부하는 방법은 예정 배부법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뒤에가 어떤 단어가 와야지 맞는 말이 되는 줄 아세요?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 사전에 배부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예정 배부법이니까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단계 배분법은 일정한 단계까지 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위 정한 데까지만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2번 맞아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아예 안 해요. 무시하고 직접 배부하는 거죠. 계산 안 하고. 가장 정확한 거는 상호 단계 배분이 됩니다. 직접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님.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 아닌 것입니다.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우리 교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쪽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의 공급 특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그러시면 이 문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발급돼야 되냐면 사업장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원래 원칙은 이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요. 봐보세요. 자기 사업장이 있고요. 또 사업장이 자기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출하는 거죠. 자기 거 사업장이야. 이것도 자기 거 사업장인데 다른 사업장이. 이렇게 반출할 때 판매한 거 아니잖아요. 이동한 거지. 근데 이걸 왜 공급으로 봐주냐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이니까 이쪽에서 매입 쪽에서 이동이 돼 버리면 이렇게 이동이 되면 만약에 이게 샀다면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동이 된다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의제라는 말은 공급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공급으로 봐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면 세부담의 압박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으로 본다면요. 만약 이동으로 이렇게 봤다. 이동으로 봤다. 그렇게 되면 최종 판매할 때 판매하고 나서 맵이 크면 그때 환급이 발생되기 되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환급액 받으려면 또는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근데 이걸 판매로 봐주게 되면 예정 신고할 때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기 때문에 조기에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 압박에서 좀 덜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장 여러 개 있을 때 우리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도 저 판매로 봐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판매로 본 것을 이제 의제라고 그래요. 간주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세무서에서. 그러면은 그거 해줄 테니까 자금 압박 덜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동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환급이 발생되면 그때 이제 환급은 30일 이내 되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판매로 봐주면 이 판매로 보면 이 순간 이동하는 순간 이쪽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즉시 그 해당되는 기간에 맞춰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조기 공제가 이루어져서 자금 압박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봐달라 그런 거죠. 이렇게 봐주게 되면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래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때 진짜 판 건 아닌데 내가 판 걸로 봐줄 테니까 금액은 원가로 써라 판매가격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 기재사항은 여러분 4개인데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 또는 명칭이고,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가격과 부가가치세액, 네 번째 작성요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4번이 돼요. 상호하고 성명 들어간 이 부분은요, 공급하는 자 겁니다, 여러분.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미연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금융용역. 미연세죠? 주무관청의 보기 2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교육용역. 미연세죠? 허가 받았을 때. 허가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를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 3번. 철도 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고속철도 그 KTX, SRT 말하는데요. 그 과세죠, 여러분. 보기 4번 주택임대용역.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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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